안녕하세요. 커피멘토 제임스입니다. 어제 원두 배송 겸 머신 세팅 버튼 설정 요청이 들어와서 거래처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도착해서 사장님이 메뉴를 만들고 계시는데 따로 그 사장님이 전문 교육을 받으셨던 분은 아니셔서 밀크 스티밍 하는 모습은 이제 처음 봤어요. 우유가 이제 근데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밀크 스티밍에 대해서 꿀팁? 그냥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이게 밀크 스티밍도 바리스타들마다 다 하는 법이나 노하우들이 조금 틀려서 초보분들 기준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패스하시면 될 듯해요. 자, 먼저 밀크 스티밍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스티밍했던 우유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 매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조금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아까운 걸 싫어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우유 스티밍하고 제품 만들면 밀크 피처 하단에 우유 조금 남잖아요. 딱 떨어지게 하면 좋긴 한데 실제로 라떼아트 할 때 살짝 여유분 있는 정도의 양이 피처 있을 때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잔량을 따로 통에 다 모아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모이면 다시 스티밍 할 때 그거를 이제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충격이긴 한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는 싶었어요. 얼마나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말인 거죠. 한번 데워졌던 우유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변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듣는 게 나쁘진 않을 텐데 이제 변질된다고 말하면 좀 틀리죠. 재사용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피처 사이즈 사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크게 피처 사이즈는 300에서 350ml, 그 다음에 이제 600ml, 1000ml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350ml는 거품 분배용으로 많이 쓰이고 1000ml는 2잔 분량 사용할 때 많이 써요. 한 잔 분량 사용할 때는 보통 600ml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실제로 학생분들 중에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300에서 350ml를 쓰시는 게 편하셔서 그거 쓰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었고요. 또 머신 압력에 따라서 우유가 담겨있는 양이 넘치는 경우도 있어서 머신 압력에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 편하시고 라떼아트 하시기 편한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제로 거품 연습하는 건 어떤가요? 봤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 바리스타 자격증 따신다고 학원을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학원의 강사였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피해주기 싫다 그래서 다른 학원을 등록을 하셨는데 거기 가니까 실제로 스티밍 거품, 그러니까 스티밍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거품 연습을 한다고 우유 세제를 섞어서 그거를 한 40분인가 시키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한두 번만 우유를 이제 실제 우유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카페 라떼랑 카푸치노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 우리 어머님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긴 한데 거품 폼 질에 따른 두께의 차이가 정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나몬 뿌렸냐 안 뿌렸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벨벳 밀크가 뭐예요? 공기 입자가 아주 곱게 형성되어서 부드럽고 실크같이 윤기가 나는 거품을 벨벳 밀크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스티밍 잘하는 법. 잘 보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스티밍 할 때 잘 느끼고 다른 사람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스티밍도 머리로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습을 하시면 훨씬 빨리 느실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부터 좀 시작을 해서 스티밍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밀크 스티밍을
우선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일단 우유를 냉장고에서 딱 꺼내면 한 3도씨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티밍을 마무리하는 온도는 보통 대회나 이런 바리스타 공식 행사에서 좀 권장하는 온도는 보통 50도에서 55도를 권장을 하고요. 매장에서 손님들한테 음료로 제공됐을 때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받지 않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 단위가 한 60도에서 65도. 이거보다 낮으면 아마 조금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구간을 나누는 온도는 35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두 구간을 나눕니다. 앞에 먼저 스티밍을 시작하고 났을 때 앞쪽 게 첫 구간 자체를 우리는 공기주입 구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공기주입이 끝나고 후반부에 과정 자체를 혼합 안정화 단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앞쪽의 공기주입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크 스티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유에 거품을 형성을 해주고 안에 거품 폼이라고 하는 미세한 공기 입자를 집어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주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스티밍이 우유를 시작했을 때 머신 보일러 안에 있는 스팀, 어떻게 보면 공기와 물의 혼합물 자체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고 우유의 마찰을 이용을 해서 바깥쪽에 공기를 어느 정도를 끌어당기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단계가 공기주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공기주입 단계를 우리가 35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35도가 바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생성된 거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조금 굳는 현상 때문에 잘 안 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5도 기준으로 우리 앞쪽 부분까지만 공기주입을 해줄 거고 우선 공기주입 할 때까지 35도를 우리가 손으로 온도를 재야 되거든요. 따로 온도계를 꽂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온도를 재기 때문에 이 35도가 되는 손의 온도 자체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미지근해서 이제 따뜻한 걸로 넘어가는 단계가 우리 35도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 스팀 피처 만드는 고정이기 때문에 스팀 피처를 조금씩 미세하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공기주입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공기는 한꺼번에 과하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소리가 나게끔 공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칙치칙이라고 일정하게 약간 소리가 띄어서 나게끔 그렇게 공기주입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35도 이후에 되면 우리 두 손으로 공기주입을 이제 끌어당기면서 해줬던 부분들을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피처를 잡던 손 말고 반대쪽 손으로 띄었다 뗐다 하면서 온도를 체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혼합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공기주입 구간에서 공기를 넣어줬던 거를 깨주고 우유 액체랑 이제 섞어주는 단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공기주입은 안 돼야 되는 거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들어갔던 공기주입을 깨주고 섞어주는 과정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일단은 요 공기 주입 구간하고 혼합 안정화 단계에서 우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유 자체가 회전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전. 그래서 공기 주입 때도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바로 회전력에 의해서 바로바로 우유 거품들이 깨지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혼합 안정화 때는 당연히 공기 주입했던 거를 깨트려줘야 되기도 하지만 더 곱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회전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요 전체 밀크 스티밍 구간 동안은 회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회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팀 안대의 위치, 밀크 피처에서 스팀 안대의 위치 자체가 이렇게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나눠보면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약간 45도, 30도 정도 위에서 봤을 때 그 정도 기울기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일어나게끔 위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가운데에 위치하게 됐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작용 반작용 약간 과학적인 그런 용어에서 뭔가 이렇게 거리가 멀면 반대로 튕겨나오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회전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밑에 부분으로 역류만 되기 때문에 한쪽 사이드에서 하시는 거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돼서 전체 밀크 스티밍 과정 동안에는 우유가 전체적으로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유 스티밍 이제 혼합 안정화가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고 빼야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보통 60도에서 65도 정도가 온도가 손으로 온도를 재었을 때 약간 손을 대고 있을 때 2초 정도 버티기 힘들 정도 그 정도가 한 65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5도는 약간 이제 조금 그러니까 따뜻한 거에서 뜨거운 거 넘어가는 사이 그 정도가 한 55도에서 60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는 끝낼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처를 담가서 시작을 할 때 우선 한쪽 사이드에서 우리가 피처 완드랑 피처 이제 이걸 노즐이라고 하는데 노즐 부분을 하단에서 우리 0.5cm에서 1cm 정도를 담고 시작을 할 거예요. 하단 부분에는 이제 노즐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 이제 뭐 4구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5구짜리, 6구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즐의 하단 부분에 거품 밑에 구멍이 살짝 담길 정도로 우유 표면적에 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스팀을 틀게 될 거고 트는 동시에 압력이 안쪽으로 분출되면서 바깥쪽에 있는 우유 표면적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밖에 있는 공기들도 함께 안쪽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미는 힘에 의해서 거품
형성과 함께 우유가 한쪽으로 회전을 일으키면서 이 하단, 피처 하단까지 그 회전력이 전해지도록 스티밍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에서 봤을 때 피처를 만약에 4등분 하고 가운데 놨을 때 한쪽 4등분 한 부분에 한쪽 사이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사이드 본인이 편한 위치에 노즐을 위치하고 시작을 했을 때 그 피처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한쪽 약간 뒤쪽 부분에 쏠린다거나 앞쪽 부분에 쏠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뒤에 있으면 갔다가 오는 힘, 갔다가 밀어주는 힘이 너무 멀어서 약해져요. 오히려 너무 가까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쳐서 밀어내는 힘이 어느 정도 속도가 덜 붙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짧으면 벽면 타고 위로 약간 역류 현상이 발생되면서 우유가 안정적으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꿀렁꿀렁 약간 안에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중간에서 시작하면서 우유가 안정적으로 도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 위치를 감을 잡으셔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유가 회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회전력이 밑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노즐은 완드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앞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정도, 너무 들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유 표면 쪽에 너무 완드 앞에 노즐 자체가 너무 완드가 눕혀 있어서 이렇게 들리면 한쪽 부분에 노즐의 구멍 자체가 상부 우유 표면적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이쪽에서는 과하게 거품이 형성되고요. 밑에 부분은 오히려 잠겨서 덜 발생된다거나 그래서 불균형하게 거품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직각으로 돼 있으면 너무 다 구멍들이 잠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유 거품 형성이 덜 될 수도 있고요. 압력도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약간 앞쪽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우유 거품을 끌어당길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요. 당기는 거는 0.5에서 1cm 정도 잠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스팀을 켜요. 시작을 하게 되면 잠긴 상태에서 거품이 들어가고 안에 수증기니까 양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미세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피처를 조금씩 내려주면서 노즐 잠겨있는 위치를 계속 0.5cm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서 공기주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지근에서 따뜻해진 정도까지는 피처를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내려주다가 이제 35도, 미지근에서 따뜻한 게 넘어가면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노즐 자체가 잠기면서 공기주입은 끝나고 혼합 안정화로 안정적으로 돌기 시작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혼합 안정화 이제 구간이 들어가도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섞였기 때문에 양이 자연적으로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잠기면서 공기주입은 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안쪽까지 힘이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스티밍을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이 표면적 있는 부분에 상부 쪽에 약간의 거품들이 형성이 되면 그거를 피처를 살짝 내려서 이거를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이 조절을 눈으로 보면서 소리 잘 들으시면서 맞춰주시면 나머지 공기들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고, 스티밍이 끝나는 과정에서는 위에 상부에 어느 정도 얇은 거품은 괜찮은데 약간 두꺼운 거품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스티밍을 마무리 지어줘야 잘 된 스티밍 거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밍이 끝나면 거품이 처음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위에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있으면 거품이 안정적으로 공기주입이 되고 우리 혼합 안정화가 진행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보시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